One Point Relay.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HC과 전인성 원장입니다. 근본에 말씀드릴 원포인트 강의 내용은 슈어덤에 관한 것인데요. 이 슈어덤은 아셀루라 더멀 매트릭스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GBR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흡성 막 중에 이러한 알로제닉 멤브레인, 즉 동종골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셀루라 더멀 매트릭스라고 표현한 이 ADM은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제가 이 슈어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몇 개를 먼저 좀 리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 슈어덤은 지금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저는 기존에 썼던 바이오가이드나 이러한 콜라겐 멤브레인을 대체해서 이것을 예전부터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과가 굉장히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젊은 26살짜리 남자 환자인데요. 지금 협축골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금 오스템에 GS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였고요. 협축골을 다 뼈를 이식을 한 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멤브레인이 슈어덤 멤브레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바이오가이드 같은 이러한 멤브레인은 이 가이틀리 회사에서 대략 4개월 이상 버틴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콜라겐에이즈 이 효소 때문에 4주 이내면 거의 다 흡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슈어덤 멤브레인은 물론 두께에 따라서 흡수되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대략 6주에서 8주까지 버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GBR 개념에서는 사실은 8주 정도가 버텨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협축골이 지금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에 제가 슈어덤만을 이용해서 GBR을 시행했던 경우인데요. 지금 협축골이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해서 바로 GBR을 시행해서 우리가 슈어덤을 이용해서 지금 뼈를 수평으로 골 확장을 시행했던 경우인데요. 이 환자가 6년 후에 다시 내원했을 때의 소견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협축골 상태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CT를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지금 물론 비흡성 멤브레인에 비해서는 약 1mm 정도 뼈가 녹아내려간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95% 이상 뼈를 잘 유지해주는 스페이스를 키핑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솔레이션을 잘 해줄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케이스만 더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버칼 쪽에 완전히 쓰레기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82세의 여자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ISQ 밸류 측정을 했었고요. 이 경우에 적절한 형태의 고리싱을 시행을 하고 여기 있는 이 멤브레인 자체도 역시 슈어덤 멤브레인인데요. 이 슈어덤 멤브레인을 덮고 그리고 봉합을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5개월 후에 지금 제가 ISQ 밸류 측정을 했는데 60대 중반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7개월째 최종 멀티점을 딜리버리 하였습니다. ISQ 밸류 증가 소견은 뭐 임플란트 표면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뼈를 잡아주고 있는 우리가 GBR을 할 때 막 자체의 의미는 충분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아셀루라 더멀 매트릭스는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컴패터블한 휴먼 커넥티브 티슈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리무버를 제거를 한 것이고요. 이때 에피더미스와 더미스를 다 제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는 아키텍처러나 이런 구조를 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떤 플라스믹 서큘레이션에 의한 새로운 어떤 상피가 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GBR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소프트 티슈 그래프팅 할 때 쓰는 것으로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아직 이 슈어덤을 가지고 물론 몇 개의 케이스를 추적을 해봤는데 연조직 이식제로 대체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슈어덤이라고 하는 이 아셀루라 더멀 매트릭스가 GBR 할 때는 너무나 훌륭한 차폐막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지만 연조직을 대체하는 것으로는 아직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이 슈어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CG덤, 메가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물론 어떻게 멸균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슈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ADM이라고 하는 휴먼 멤브레인이죠. 그리고 이 휴먼 멤브레인은 기존에 썼던 이런 콜라겐 멤브레인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어떤 이물 반응이라든가 어떤 다른 안 좋은 리액션이 나타나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룰아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GBR 환경을 고립시켜서 뼈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슈어덤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2 사이즈가 있고 2/4 사이즈가 있는데 사용 방법은 사용하기 10분 전에 미리 식염수에 담가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분 정도 담가 놓게 되면 이 슈어덤에는 베킹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 베킹 페이퍼가 잘 분리가 되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 후에 4시간 내에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환부를 깨끗이 하고 블리딩 컨트롤 한 다음에 덮는 것이 좋은데 이때 더말 사이드가 이 뼈가 이식하는 쪽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이 베킹 페이퍼가 있는 쪽이 더말 사이드라는 것인데요. 이 더말 사이드를 제거하고 베킹 페이퍼를 제거한 다음에 더말 사이드를 뼈 쪽으로 해서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러한 GBR을 할 때는 차폐막을 꼭 웻거지 드레싱을 해서 꽉 눌러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래야지만 그 내부에 있는 데드 스페이스가 없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더말 사이드 구별법은 베킹 페이퍼가 붙어있는 쪽이 더말 사이드이기 때문에 그쪽을 떼내고 그쪽이 뼈 이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고요. 기존의 바이오가이드 같은 이런 콜라겐 멤브레인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슈어덤을 처음 썼던 케이스인데요.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버칼 플레이트가 녹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이드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베킹 페이퍼를 제거하고 이 베킹 페이퍼가 제거된 이러한 더말 사이드가 뼈가 위치하는 쪽으로 위치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합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주 안정적인 골 반응 양태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슈어덤 같은 이러한 ADM이 노출됐을 경우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흡성 멤브레인과 흡성 멤브레인이 들어갔을 때 익스포저가 됐을 때 힐링되는 양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지금 슈어덤에 대한 얘기만을 잠깐 해볼 텐데요. 이 슈어덤은 멤브레인이 노출이 됐을 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노출이 되면 이 슈어덤 자체가 다시 원래의 연조직으로 컨버전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컨버전 프로세스라고 보통 명명을 하는데요. 새로 생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슈어덤 자체가 연조직으로 대체가 되는 컨버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이 노출됐을 때의 양상인데요. 콜라겐 멤브레인이 노출되면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딱딱한 양상이 됐다가 이게 점차 연조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바이오암이라고 하는 콜라겐 멤브레인이 노출됐을 때의 소견인데요. 역시 노란색 또는 회색빛으로 됐다가 이것이 원래의 진지발 텍스처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근데 슈어덤은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던 환자인데요. 지금 하악 우측에 치아를 발구하고 제가 2개의 GS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경우인데요. 지금 발치를 하고 제가 고리식을 한 후에 지금 슈어덤 멤브레인을 덮었는데요. 이 환자는 확실하게 이뮨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연조직 힐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양태를 보입니다. 슈어덤이 완전히 이렇게 노출이 돼버렸는데요. 연조직이 힐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 없이 8주 정도가 지나면 이 노출되어 있던 슈어덤 멤브레인이 원래의 노멀한 진지발 텍스처로 완전히 컨버전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슈어덤 멤브레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GBR할 때 이식을 할 때는 원래 있던 잇몸과 3mm 이상 오버래핑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벌어져서 한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쪽이 블러드 서플라이, 초기에는 플라즈믹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래핑이 되는 것을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가덤이라고 하는 멤브레인인데요. 어쨌든 슈어덤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멤브레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시행할 때 고리식을 시행하고 우리가 이러한 아셀루라 너멀 매트릭스를 덮게 되고 일부러 이걸 오픈시키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알로제닉 멤브레인 같은 것들은 이 알로제닉 멤브레인이 플라즈믹 서큘레이션에 의해서 노멀한 진지발 텍스처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포저 되는 것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축과 설축으로 3mm 이상 오버래핑 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콜라겐 멤브레인 일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GBR 할 때 퍼스트 멤브레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늘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GBR 할 때
우리가 뼈를 유지시켜 주려면 최소한 4주 이상을 멤브레인 롱제버티를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본 디펙트가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뼈 이식을 시행하고 코로날 부위에 이렇게 슈어덤 같은 걸 덮은 경우가 있죠. 역시 이런 경우에도 연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조직이 익스포저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익스포저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걸 뜯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6주에서 8주에 걸쳐 점점점 컨버전이 되어가면서 노멀한 진지발 텍스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슈어덤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연조직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GBR을 할 때 얼마든지 충분한 GBR 할 때 차폐만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GBR 환경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슈어덤을 덮었는데 이 슈어덤이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노출됐을 때. 이럴 때는 움직이는 부분만큼을 가위로 살짝 잘라줘서 나머지 안에 오버래핑 된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GBR 할 때 쓰는 이 슈어덤 멤브레인, 알로제닉 멤브레인인데요.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는 수술하기 전에 10분 정도 하이드레이션 시키고, 베킹 페이퍼를 뺀 다음에 더멀 사이트가 환부로 가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의 양측, 버컬과 링구아는 원래 있던 잇몸 속으로 들어가서 3mm 이상 오버래핑을 시켜줘야지만 플라스믹 서큘레이션이 시작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출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출이 된다고 해도 점차점차 이것이 컨버전에 의해서 노멀한 진지발 텍스처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은 거의 이 멤브레인만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멤브레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point relay.